남녀 주인공이 노란 은행잎이 떨어진 캠퍼스에서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름드리 가로수 숲길은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의 좋은 배경입니다. 지난해 방송한 KBS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경남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촬영했습니다. 1970년대 조성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숲이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의 분위기를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지나다니면서 사고도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그러면서 힐링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자리가 잡고 있어서 작년에 그 KBS에서 함부로 애틋하게 그 드라마도 거기서 촬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내에 힐링의 장소, 그다음에 산책의 장소, 또 뭐 학생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다정하게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숲과 가로수, 도심 속 조경수가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 그나마 작은 여유로 만들어두었던 도시 숲은 세월이 흐르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지역민들이 아끼는 쉼터가 되며 문화를 창출하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와 갤러리 등이 메타세콰이어 숲을 따라 빼곡하게 형성돼 있는 창원의 가로수길입니다. 1970년대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40년 세월 성장한 수목이 이룬 길입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단순한 가로수가 아니라 창원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거리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이 하도 유명해서 가보니까 이거보다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는 가을 돼 보세요.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도시 한복판이잖아요. 도시 녹화를 위해 심은 가로수가 이제는 도심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것입니다. 가로수길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최근 4, 5년 동안 인근 건물과 땅값이 60% 이상 올랐습니다. 도시 숲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가로수로 유명세를 탄 대표적인 도시숲은 진해에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심은 벚나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축제인 진해 군항제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부터 시작한 군항제는 벚꽃이 피는 4월 초에 열려 꽃구경 관광객으로 도시를 가득 메웁니다. 잘 가꾼 가로수 그 자체가 봄 축제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된 것입니다. 가로수는 문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연기자들이 공연을 홍보하느라 떠들썩한 서울의 대학로입니다. 극단과 무대 공연으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 예술거리인 대학로의 중심에는 마로니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100년 역사를 함께한 것은 가로수입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거리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숲이 문화예술과 함께 젊은이들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연인이나 가족끼리 와가지고 나무와 함께 있어서 되게 경치가 이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문화 공연도 있고 뭐 데이트도 있고 학교도 있지만 여기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운치도 즐기고 경치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상징하는 도시숲 가로수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을까? 1960, 70년대 산업화 시기 공장을 짓고 도로를 닦고 도시를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시 인구 증가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삭막한 도시 풍경에 그나마 여백을 주었던 게 길렵나무 가로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플라타나스 양버점나무가 이 시기 대표적인 가로수였습니다. 하지만 양버점나무의 번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를 가장 먼저 심었던 서울에서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솜털처럼 날리는 열매와 잎이 큰 낙엽, 간판을 가리는 가지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입니다. 우리 생활에 그 가루가 자꾸 들어오니까 몸만 열만 왔다 갔다 그러면은 가루가 같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많이 떨어질 때는 막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그게 싫어요. 가게 안도 막 꽃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싫어요. KBS에서 나왔는데요. 잘못 심은 가로수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간판 가림, 도로 파손, 가지치기 등으로 인한 가로수 민원이 지방자치단체 녹지 관련 민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좁은 서울 광진구는 양버점 나무를 베어내고 입합나무를 심었습니다. 태풍이나 그 우기 시에는 그 도복으로 나무가 넘어져서 차량 파손이라든가 도로를 막고 그런 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운전자가 시야를 방해를 해서 그 안전 운행에 또 지장을 좀 초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버점 나무와 함께 70년대 많이 심었던 개입갈나무. 빠른 성장 속도 때문에 선택한 초창기 가로수는 도심 녹화에는 도움이 됐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의 경우 1986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며 도심지에 다양한 가로수가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경상남도의 푸른숲 가꾸기 운동도 경남의 도시숲 풍경을 바꾼 계기입니다. 푸른 경남 가꾸기 팀을 창설해서 무궁화와 가로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상록화 가로수에 더욱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심은 나무가 지금 창원 대로베라든지 우리 진주 강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때 심은 벼롱나무가 6, 7월 되면은 지금도 꽃이 피가지고 도심지를 활짝 밝게 해주는 그런 사례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자수와 종려나무 등 기후 조건이 맞지 않은 수종을 심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남의 가로수는 모두 113만 여그로 가로수를 심은 거리는 5,617km, 전국 가로수의 1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종려는 아직도 소나무와 벚나무 등 10여 종으로 나라 전체 가로수 종류 150여 가지와 비교하면 단조롭습니다.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가로수는 홍과시나무와 황금, 척백, 입합나무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은행나무 자체는 또 식재가 뜸하거든요. 요즘은 사람들 무조건 좀 보기 좋게끔 이렇게 키도 예전에는 큰 거였다고 치면 요즘은 좀 작은 것도 들어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로수 심는 방법은 숲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일렬적으로 단순하게 한 줄만 일식 단순 식재만 하였는데 지금은 창원대로라든지 저희 진주 핵심 도시 가로배라든지 이런 곳에는 복렬식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더욱더 녹음과 푸르름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바람 부네 온지 전에 명품 도시숲 가로수로 비롯된 나무의 위력은 가정 속 개인의 나무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열린 나무 시장을 도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텃밭이나 집안 정원을 가꾸는 데 필요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주로 좋아하는 나무, 평소에 제가 뭐 하고 싶다는, 심고 싶다는 나무, 뭐 한 해는 소나무, 한 해는 주목, 또 한 해는 뭐 천리향, 또 한 해는 또 올해는 이제 대추나무. 우리 아저씨가 대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추나무 그냥 뭐 판매 목적이 아니고 그냥 조금 따먹는 목적으로 심으려고 왔습니다. 이런 개인의 나무 선택도 시대별로 취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나무나 매실나무 같은 유실수로 많이 구매하셨는데 요즘 아무래도 그건 좀
양이 줄고 그 몸에 좋은 헛개라든가 오가피 이런 약용식물을 좀 많이 찾는 편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시대적 고민 속에 나무를 바라보는 도시민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숲인 가로수도 이런 시대적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가로수 숲 가운데 하나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있습니다. 하얀 껍질에 건물 4층 높이의 아름드리 건목으로 자라 100년이 넘게 교정을 지켜본 양거점나무입니다. 이 대학의 역사를 오랜 세월 견뎌낸 나이테의 숫자로 웅변하는 교정의 상징물입니다. 서울 길거리에서 박대받는 양버점나무가 이곳에서는 명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적당한 장소와 환경을 만나면 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로수는 100년을 넘게 살기 때문에 100년의 호흡으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100년을 이렇게 내다보고 숲을 조성해 줘야만이 그 도심의 그 역사성이라든지 또 그 도시가 나중에 그 50년, 100년 됐을 때 그 숲이 잘 자라고 가로수가 무성했다 보십시오. 그때의 경과는 세계적으로 또 그 자랑거리다. 그다음에 그 도시가 명품화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로수가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명품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로수 정책은 우선 나무를 심고 보자는 식에서 가로수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열섬 현상을 겪는 도시에 녹지를 늘리기 위해 시작해 이제는 도시 경관을 꾸미고 도시 생태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도시숲 정책이 변신 중입니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심에 있어서 얼굴입니다. 그럼 그 이미지가 되는데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로 남쪽 지방에서는 그 풍치를 중시해야 되고 또 지금 같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 그 열섬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고 시민으로부터 도시숲이 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가로수의 선정 단계부터 적합한 나무의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명품 숲이 늘어날수록 도시는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무형의 경쟁력을 가진 생명체로 거듭날 것입니다.